대입 기본 전략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모의고사 100분위로 내 위치를 파악 1번, 다음 것이 2번 있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기준이 될 만한 점수를 쭉 전체를 나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봅니다. 중간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뭐도 보고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방에 있는 모의고사들이 그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열심히 본다면은 뭐 사설 모의고사 보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성적의 잣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모의고사만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의고사 보면 채점하죠. 그런 다음에 기분 더럽죠. 모든 시험을 하여간 점수가 나쁘기 때문에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걸리면 한 달 가까이도 걸리죠. 교육청 모의고사 보통 한 20 며칠 걸리고 사설 모의고사는 좀 빠르다고 해도 이놈의 모의고사가 이상한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뭐가 있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공부한다고 또 공부도 안 하면서 자꾸 또 거기 그 얘기하고 있죠. 모의고사 성적은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보죠. 왜냐? 중간중간 자기 성적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항상 하는 말, 뭐 기초 실력으로 봤다는 둥, 아니면 뭐 실수했다는 둥.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인 점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가름할 때 당연히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까 같이 신경 안 쓰는 학생도 많지만 점수가 나와도 또 거짓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원점수 물어보는 사람이죠. 원점수. 원점수는 성적표에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도 자꾸 너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따져봅니다. 원점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원점수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뭔가요? 100분이라는 점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또 뭐 나오나요?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제일 바보가 원점수 물어보는 학생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등급 물어보는 학생이죠. 자, 등급은 사실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점수는 대입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쓰입니다. 어디일까요? 논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판정할 때만 등급이 쓰입니다. 그 외에는 안 쓰이죠. 1등급이 뭔가요? 4%입니다. 상위 4%가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00부터 96까지가 1등급이라는 거죠. 근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1등급입니다. 언수회탐이. 그러니까 1등급 안에는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수학 얼마나 하냐? 그러면 보통 1등급 나와. 이럴 때는 쓸만하죠. 그럼 뭐 내가 한 상위 4% 안에 든다. 이 정도 의미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를 알려고 한다면은 등급 가지고는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2등급 정도면 공부 잘한 건가요?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2등급의 범위가 몇 프로인가요? 7%예요, 7%. 제일 잘하는 2등급과 못하는 2등급의 차이가 7%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표준점수라고 하는 거. 이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적입니다. 표준점수는 뭐냐면 아시는 대로 표준편차까지 나와서 가장 정교한 점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표준점수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만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험을 횡으로 점수를 비교할 때는 표준점수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6월달 모의고사에 국어에 표준점수가 100점이었는데 7월달에 봤더니 그게 105점이 됐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만점이 달라졌으니까. 표준점수는 난이도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난이도와 도수 분포가 포함이 돼서 돼 있기 때문에
한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여러 모의고사를 횡으로 비교할 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아니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바로 백분위라는 겁니다. 백분위의 정의가 뭡니까? 백분위 뭐 몇만 명이 받든지 간에 그걸 100명이라고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로 몇 명 있냐가 백분위입니다. 내가 백분위 99면 1등인 거죠. 그러니까 내 뒤로 99명이 있다는 것이 백분위 성적입니다. 백분위 성적은 물론 표준 점수보다는 한 시험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질지 몰라도 여러 시험에서 봤을 때는 내가 100명 중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험을 비교하는 게에는 가장 좋은 점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가를 모의고사 볼 때마다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과탐이나 사탐은 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국영수 성적, 국영수 성적을 100분위 평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 이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작게는 5년, 좀 길게 말하면 한 7, 8년 정도의 성적을 쭉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양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과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건대 수의학과 93.3 정도 되더라. 여기 이제 추세도 좀 있죠.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건대가 사실은 수의학과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공립인데 수의학과는 건대만 사립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최근 들어 수의사가 약간 인기가 떨어져서 좀 떨어졌다고는 해도 93.3 뭐 정도 거의 뭐 올 1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자료는 동영상과 함께 저희가 텍스트를 항상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모의고사 보고 나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봐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몇 군데 중요한 거 볼까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여자의 성적이 약간 다르죠. 여자가 조금 더 높죠. 교대인데 초등교육과 여자가 한 95 뭐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찾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 성격이 너무 낮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니죠. 낮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자극을 받아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무조건 좋은 대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적성에 맞춰서 간다. 예를 들어서 보건계열을 가는 것이 난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보건계열은 또 사실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유지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극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대학이라면 내가 그 대학 점수에 맞춰서 성적을 올려보려고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하면 또 높이면 되죠. 이제 그 다음 목표를. 자, 그런 용도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렇게 100분위 점수를 확인해서 나의 위치를 꼭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